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29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7. 야전에서의 생활. 첫날 훈련을 마치고 텐트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충 장비를 정리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야전에서의 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조건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좁은 잠자리였습니다. 당장 6명이 온통 옷을 다 껴입고 좁은 텐트 속에서 누워 자려니 몸 한번 뒤치일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추위였습니다. 취침하게 되면 내복에 전투복에 야전 잠바 그리고 양말 2켤레를 신고 두꺼운 특수방한 장갑을 끼고 목도리에 마스크 또 머리에 방한목까지 쓰고 잠을 청해보지만 밀려오는 추위에 몇 번씩이나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텐트 모포를 뚫고 들어오는 대기의 찬 공기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나의 심장까지 떨리게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포 위와 텐트 안쪽은 입김으로 성에가 하얗게 서려 있고 마스크 위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누워둔 수통의 물도 꽁꽁 얼어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길고 긴 겨울밤은 더욱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잠자리에 들어야 했으니 다음날 새벽 기상 때까지 거의 11시간을 그 추운 잠자리에서 떨어야 했지요. 이런 추위이니 세수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양치질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얼음을 깨고 졸졸거리는 냇물을 수통에 채워 마시는 수밖에. 세 번째는 불침번이었습니다. 불침번을 교대하여 밖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마스크가 얼어붙어 입을 조여왔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골짜기 쌓인 눈, 그리고 거위 같은 빛깔의 마사토 언덕, 그리고 서리빨같이 차갑게 느껴지는 소총의 총열. 별조차 추위에 얼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능선 위에서 소총 한 자루만을 의지 삼고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텐트 속에 들어가서 더디게 가는 시간을 헤아리며 불침번을 때우곤 했습니다. 비록 이등병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참들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 말에 봄소풍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동계훈련이 그야말로 그 이름에 딱 들어맞는 혹한기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야전의 밤에 나를 힘들게 한 네 번째는 밤마다 해야 하는 5분 드라마였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5분 드라마. 이총사수 정상병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미 결혼까지 한 사람으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잠자리에 들면 반드시 나와 소나무계 이병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대에 있을 때에는 다른 분대원들에게도 이야기를 시켰지만 야전에서 우리 분대만 함께 있다 보니 졸병인 우리 두 사람이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장르는 군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야설이지요. 연애한 이야기나 여자를 만난 이야기를 리얼한 현장 분위기를 살려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책에서 읽은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어 해줘야 했습니다. 다행히 책 읽기를 좋아하여 아는 이야기가 많았기에 나름대로 분위기를 살려 들려주곤 했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상병 자신이 직접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는데 정말 그의 표현대로 리얼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이런 야전 생활에서도 기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대에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본 것입니다. 훈련소를 떠나 자대에 배치된 뒤에도 우리는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신병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눈 빠지게 궁금해하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대에 온 지 한 달여가 지난 얼마 전 편지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몇몇 곳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받지 못한 채 동계훈련을 나왔는데 그 답장 편지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붙은 이 훈련장으로 배달되어 온 것입니다. 양구 땅에서 받아본 첫 편지. 그것도 따뜻한 네모반이 아닌 혹한의 야전에서 받은 편지였습니다. 2월 25일 수색정찰 대항군이 되어 나가는데 중대본부 서기병 김아무 계이병이 전해준 편지는 집에서 형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산속 깊숙이 대항군이 되어 숨어서 읽은 편지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그의 친구가 보낸 편지가 동시에 배달되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부자인 듯 부러울 것이 없었고 어렵고 힘든 훈련과 추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